저희 뉴질랜드 골프 원정대의 이번 체류지는 더니든입니다. 남섬의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로 저희가 머무른 도시로는 뉴질랜드 최남단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추웠던 곳이기도 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에서 4박을 하면서 라운딩한 골프장들을 소개하고 근처의 오타고 반도를 드라이브하며 감상한 자연 경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출발해서 더니든까지 오는 길에 비가 많이 오기도 해서 날씨 걱정에 골프장 예약은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숙소 호스트를 만나서 물어보니 여기도 비가 많이 왔었다고 하긴 하던데 일단 비는 그쳤고 날씨 예보도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더니든에서는 라운딩을 3번 할 생각으로 왔는데 일단 첫 라운딩은 세인트 클레어 골프클럽으로 두 번째는 치숑 링스로 예약을 했습니다. 더니든에는 뉴질랜드 1호 골프장인 오타고 골프클럽도 있어서 한번 가보고 싶긴 했는데요. 거기는 예약을 다 막아놔서 부킹이 어렵겠다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더니든 첫 코스로 라운딩한 세인트 클레어 골프클럽은 페어웨이 옆으로 나무가 줄지어 서서 홀과 홀을 구분하는 파크랜드 스타일의 골프 코스였어요. 지형상 오르막과 내리막이 꽤 있어 보여서 저희는 전동 카트를 탔는데요. 트런들러를 끌거나 골프백을 메고 라운딩하는 골퍼들도 여럿 보이긴 했습니다. 이 코스는 바다뷰가 좋다고 하는 리뷰를 봐서 경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1번 홀 그린에 다다르니 예상보다 눈부신 경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뷰가 한두 홀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젠 바다가 안 보이겠지 하면 또 보이고 이제 바다뷰는 끝났나 하면 또 등장하고 하여간 대다수의 홀에서 바다가 보였던 것 같아요. 날씨까지 화창해서 경치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코스 컨디션도 페어웨이와 러프, 그린 주변 모두 잔디가 잘 관리되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린은 잔디 상태는 좋았는데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스피드는 좀 느린 편으로 2.3에서 2.4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훌륭한 코스 컨디션에 환상적인 바다뷰가 더해져서 정말 잊지 못할 라운딩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히로시마의 세토우치에서 라운딩하며 바다뷰에 감탄을 했었는데요. 세인트 클레어의 뷰는 이를 뛰어넘어 한층 더 찬란했습니다. 오늘 그린피는 90불이었는데요. 이런 골프장이 한국에 있었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 다음날 라운딩한 치숑은 세인트 클레어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골프 코스였어요. 뉴질랜드 골프장 상위 순위에 올라가기도 하는 나름 역사가 있는 유명한 링스 코스라 기대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트런들러를 빌려서 라운딩을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 카트 끌고 걷기가 쉬운 코스는 아니어서 저는 따라다니기가 좀 벅찼습니다. 저희가 첫 조로 나갔고 두 팀이 따라 나오긴 했는데 라운딩을 하는 동안 코스에는 골퍼보다는 조깅을 하거나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였어요. 코스 레이아웃은 흥미로웠고 가끔씩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 경치도 훌륭했고요. 페어웨이와 그린 모두 단단했는데 그린 관리 상태는 좋아 보였고 스피드는 2.4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이날 바람도 많이 불었고 전체적인 인상은 좀 광활하면서 황량한 느낌에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됐어요. 이런 게 바로 링스 코스의 매력이긴 한데요. 치숑은 잔디가 좀 부실하고
일부 홀은 잔디가 많이 망가진 상태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질랜드 골퍼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앞서 라운딩했던 타우포나 이번에 라운딩한 티숑에 대해서 저희와는 달리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스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됐던 게 링스 코스에 대한 저희 낯설음과 이해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티숑에서 라운딩이 끝난 후 오타거 반도 끝에 있는 로얄 알바트로스 센터까지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내륙 쪽으로 갔더니 지대가 높아서 경치는 좋은데 길이 무척 좁고 구불구불 하더라고요. 남편은 운전에 집중하느라 고생만 하고 저는 혼자서 좋은 경치 구경 많이 했습니다. 센터 주차장에 내려서 보면 양쪽으로 완전히 다른 바다뷰가 있어서 실컷 보고 왔습니다. 여기 센터에는 다양한 알바트로스 투어가 있고요. 센터 건너편에는 바다에 나갔다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러 밤에 돌아오는 아주 작은 펭귄을 관찰하는 투어가 있어요. 저는 펭귄 투어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 투어는 요즘은 낮이 길어서 밤 9시 30분이 되어야 시작하는데 저희 스케줄상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펭귄 투어 길은 내려갈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어서 아래까지 다녀는 왔습니다. 센터 바로 앞에 갈매기 서식지가 있어서 펭귄 대신 갈매기는 많이 보고 왔어요. 요즘이 번식기라 아직 어린 개체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돌아올 때는 해안도로를 따라 오타고 반도를 빠져나왔는데요. 내륙길보다는 운전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여기서 더니든의 필수 방문 명소인 터널 비치로 향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가고 있었는데 도착해보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알고 보니 얼마 전에 홍수로 산사태가 나서 진입로가 폐쇄됐더라고요. 결국 실망만 안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은 골프 예약을 해놓은 것도 없고 정해둔 여행지도 없었어요. 일단 숙소에서 멀지 않은 타이릴렉스 골프 코스라는 곳을 알아보기는 했는데 3시까지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골프를 쉬어갈까 하는 마음으로 새로 검색해서 알아낸 오타고 반도 남쪽에 있는 만인 샌드플라이 베이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내려가니 우선 만을 조명하는 뷰포인트가 있었고 비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샌드플라이라서 샌드플라이가 많은 곳인가 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와서 보니 샌드플라이가 그 곤충이 아니었고 여기가 바람이 워낙 강해서 샌드가 플라이해서 즉 모래가 날려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더라고요. 샌드플라이 배는 정남향의 만으로 바다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오는 곳인데요. 바람에 모래가 날리다가 언덕에 막혀서 내려앉으면서 꽤 높은 곳까지 모래 언덕이 형성된 게 보인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바닷가까지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편인데요. 부드러운 모래길이라 모래사장을 걷듯이 내려가야 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모래가 아래로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는 힘이 더 들더라고요. 바닷가는 바람이 엄청 났는데요. 새도 바람을 피해서 숨어 있더라고요. 샌드플라이 베이는 뉴질랜드의 자연경관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온 기분이 드는 장소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구경을 잘하고 나니까 오후에 다른 일정도 없고 생각해보니 골프 원정대가 골프를 쉬는 게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아침에 알아본 타이에리 렉스에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 받으시는 분이 1시까지 오면 라운딩이 가능하니까 오라고 해서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도 많고 코스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바빠 보였는데요. 저희는 10번 홀로 내보내서 인코스를 먼저 치다 보니 앞에도 뒤에도 아무도 없는 그런 라운딩을 했어요. 큰 기대 없이 왔는데 코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고 샷을 하기에 최적의 컨디션이었어요. 그린 속도도 적당했고요. 코스가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몇 홀이 좀 가파른 오르막이 있어서 트런들러 끌기가 힘든 구간은 있었고요. 또 이동 동선이 조금 뭔가 어색한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아주 즐겁게 라운딩 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애초에 목표한 3번의 라운딩을 다 하고 던니든에서의 일정을 마쳤습니다.